예, 잘 쉬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매출채권의 대손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경영을 하다 보면 현금 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상 거래를 할 수도 있죠. 이것도 이제 경영자가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자,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떼일 일이 없습니다. 자, 현금을 주고받으면 떼일 일이 없죠.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장점이 안전하다는 거죠. 떼일 일이 없다. 즉, 대손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요. 대손이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 수익은 외상거래에 비해서, 우리가 밑에 배울 외상거래에 비해서 수익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외상거래를 하게 되면 현금거래보다는 뭐가 발생하겠어요? 수익이 늘어날 겁니다. 외상으로 주니까. 그러나,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자, 왜요? 대손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자, 대손이 발생하니까 불안하다. 그러니까 대손이라는 건 뭐예요? 떼인다는 거죠.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요. 자, 얼굴 좀 익히면 외상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외상을 거절하기도 그렇고, 또 외상 줬다가 떼이면 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 수익을 늘릴 거냐? 아니면 내가 수익을 좀 적게 보더라도,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손해를 안 볼 거냐? 이게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로 외상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대손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분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죠. 우리가 100% 현금 거래만 한다 그러면 대손에게 배울 일이 없겠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외상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손은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살펴보는데, 자, 결산 시에 어떻게 할 건지. 자, 결산 시에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미리 내년도에 대손이 될 것을 예상을 하고요. 자, 대손 예상액만큼 미리 저금을 해 놓는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 갔더니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대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자, 그럼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시, 자, 그때 분기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문제고요. 잘 발생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못 받을 거라고 대손 처리를 했는데 상대방이 갚는 경우도 있죠. 자, 이미 우린 대손 처리를 했는데요. 다시 회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수 시 세 가지 중에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고요. 나온 적은 있지만 그게 잘 다뤄지지 않고요. 주로 이 결산시하고 대손시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실기에서는 이 결산시에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기 분계 문제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돈을 못 받게 됐을 때, 부도라든지 파산 등으로 인해서 자, 회수가 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우린 그걸 뭐라 그런다? 대손이라고 한다라는 거 개념 잡아주시고요. 자, 대손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미리 그 내년도에 못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을 저금을 해놓는다고 그랬죠. 그 계정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입니다. 충당금에다 저금을 해놓고 실제로 대손이 되면은 못 받게 되면 그거를 없애주는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산 시에는 내년도에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을 저금해 놓는다고 그랬는데, 자, 그 저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계 2급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 그것만 공부를 해볼 겁니다. 밑에 쭉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요거 내용을 좀 나중에 보고 요거 칠판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죄송합니다. 어디 갔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자, 여기다가 한번 공부를 해보죠. 첫 번째가 결산시. 자, 결산시.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대손 예상액.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잔액. 대손 충당금만 쓸게요. 대손 충당금 잔액. 자, 대손 예상액이 큰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대손 예상액하고요. 대손 충당금 잔액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충당금 잔액이 큰 경우 이 두 가지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 예상액은요. 자, 항상 여기서 기준점이 되는 건 뭐가 되냐면 이 대손 예상액이 기준점이 됩니다. 이만큼은 저금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대손 예상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말 현재 남아있는 매출 채권. 여기서 매출 채권이라는 건 외상 매출금 받으럼을 얘기하는 거죠. 자, 매출 채권 잔액에다가 자, 대손율이라는 걸 곱해서 구합니다. 대손율. 이건 주어집니다. 몇 프로 주어지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기말 현재 남아있는 뭐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럼 잔액에다가 주어진 대손율을 곱하면서 대손 예상액을 구한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했는데 그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했더니 이게 15,000원이다. 구해보니까 15,000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자, 근데 지금 충당금은요. 장부에 남아있는 충당금은 10,000원이라는 거예요. 10,000원. 자, 그럼 항상 이 금액을 저금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15,000원을 저금해야 되는데 이미 얼마가 있어요? 10,000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5,000원만 보충을 하면 15,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00원을 이렇게 합니다. 12월 31일 날 차변에 대손 상각비 얼마 보충하면 15,000원인데요. 5,000원을 보충하면 15,000원이 되는 거죠. 이미 10,000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비는 뭐라 그런다?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한다는 거죠. 5,000원. 자, 이건 이제 예상액이 더 컸기 때문에 보충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보충. 자, 보충 분계예요. 이번에는 자, 대손 예상을 했더니 얘가 15,000원이에요. 똑같이. 근데 장부에 2만원이 있어요. 2만원. 좀 금액 다르게 할까요? 18,000원 있어요. 18,000원. 그러면 내년도 저금해야 될 예상액은 15,000원인데 지금 장부에 18,000원 있으니까 많죠? 그럼 덜어내야 된다는 거야. 이걸 환입한다고 그래요. 환입. 이 경우는 환입하고 환입분계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보충분계, 요거는 환입분계.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지금 3,000원을 덜어내면 15,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항상 요 대손 예상액이 기준점이니까 3,000원을 덜어냅니다. 그럼 충당금을 줄여야죠. 그럼 대변에 있던 대손 충당금을 줄이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얼마 줄여요? 3,000원을 줄여요. 그럼 15,000원이 된 거죠? 그 대변에 뭐라 하냐면 이걸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환입 3,000원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결산 시의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르면 채워넣고 남으면 덜어내는 거. 네, 이렇게 하는 게 결산 분계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장부상에는 얼마가 있는 거예요? 요 경우든 15,000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 연도에 이제 이게 이렇게 넘어갔는데 다음 연도에 뭐 예를 들어 3월 5일 날 실제 대손이 발생했어요. 자, 대손이 발생한 경우 요거 조금 밑에서 쓸게요.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 볼게요.
자, 대손이 발생했는데 그 대손이 발생한 금액을 우리가 대손금이라고 그래요. 대손금. 그리고 자, 대손 충당금하고 비교를 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대손금이 적은 거로 해볼까요? 자, 이쪽은 대손금이 큰 경우. 연결된 거라고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 장부상 대손충당금은 이 경우도 15,000원 있는 거고, 이 경우도 15,000원 있는 거예요. 15,000원. 자, 근데 실제로 이제 3월 5일날 갔더니 돈을 못 받게 됐는데, 그걸 이제 대손금이라고 했죠? 못 받게 된 돈을 대손금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거를, 17,000원을 못 받게, 아니죠. 13,000원이라고 합시다. 13,000원을 못 받게 됐다. 그럼 여전히 뭐가 커요? 대손충당이 크잖아요. 자, 지금 저금되어 있는 건 15,000원인데 실제로 못 받게 된 거는 13,000원이니까. 자, 그러면 이걸 외상매출금이라고 할게요. 그럼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얼마가 줄어요? 자, 못 받게 된 돈이 13,000원이니까 13,000원이 줄어야죠. 자, 근데 지금 충당금은 얼마 있어요? 15,000원 충분히 있잖아요. 그럼 대손 충당금은 없애줍니다. 대손 충당금. 얼마? 13,000원. 자, 그래도 얼마 남아있습니까? 2,000원 남아있죠? 자, 이렇게 대손 충당금이 충분하면 대손 충당금만 없애주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지금 저금되어 있는 건 15,000원인데 17,000원을 못 받게 됐어요. 자, 대손된 금액이 얼마라고요? 17,000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대변에는 못 받게 된 돈은 17,000원이죠? 대변의 외상매출금은 자, 17,000원이 감소하겠네요. 자, 근데 지금 얼마 있어요? 충당금은? 15,000원 있잖아요. 그럼 있는 것만큼 먼저 없애줍니다. 대손 충당금 15,000원. 자, 그리고 나머지 모자르는 금액 얼마? 2,000원은 뭐로 처리한다?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한다.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를 한다 이겁니다. 자, 결론은 그거네요. 자, 충당금이 많으면 충당금만 없애주는 거고, 충당금이 모자르면 일단 남아있는 충당금 먼저 없애주고, 그 모자르는 금액을 뭘로 처리한다고요?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하면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회수하는 경우죠. 회수. 요거는 결산시, 요거는 대손시, 대손 발생시. 세 번째는 회수시인데 이거는 뭐 똑같아요. 자, 어떻게 했든 똑같으니까 회수시는 차변의 현금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을 회수했다. 그럼 차변의 현금 10,000원. 대변에 무조건 뭘 늘려준다 그랬죠? 대손 충당금을 늘려주면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대손 충당금 10,000원 이렇게 다시 쓸게요. 대손 충당금 이렇게 회수 시에는 대변에 무조건 대손 충당금을 늘려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 이건 잘 안 나오고요. 자, 요 결산 시하고 대손 발생 시 요 두 가지만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또 가볼게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요 밑에 하단에 있는 건데요. 요거를 어디다 쓸까요? 좀 공간이 좀 부족한데.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자, 우리가 그 매출 채권은요. 대손이 됐을 때, 자, 매출 채권이라는 건 외상매출금,
바드러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경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요거 대손 삼각비로 처리를 해요. 대손 삼각비. 그리고 얘는 소속이 어디냐면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관비예요. 자, 근데 매출 채권이 아닌 거는 다 그냥 기타 채권이라고 부를게요. 미수금이라든지, 대여금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요, 계정이요, 기타의 대손 삼각비라는 계정을 씁니다. 기타의 대손 삼각비. 자, 요거는 기타 대손 삼각비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영업 외 비용. 좀 다르다는 거. 자, 매출 채권이냐 기타 채권에 따라서 사용하는 계정이 다르죠.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세요.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네, 그 정도만 눈여겨보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무슨 채권 잔액 비율법, 연령분석법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세무 2급에서 다루어지는 거니까 회계 2급에서는 그냥 요 개념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설명 드릴게요. 자, 그리고 분기하는 것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사례 보고 갈까요? 자, 지금 대손에 관한 거래대역이다 일자별로 분기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X0년에 12월 31일 날 결산일이죠. 자, 정호상사의 당일연도 영업 개시를 했으면, 그러니까 올해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뭐가 없다. 저금해 놓은 대손 충당금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 잔액의 2%의 대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대손율이 2%라는 거고요. 기말 현재 매출채권은 잔액이 얼마 있다? 200이 있대요. 그러면 요거 곱한다고 그랬죠?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다가 대손율을 곱해서 대손 추정액을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대손 예상액, 대손 추정액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200만원 곱하기 2%하면 4만원이네요. 그럼 차변에 대손 삼각비 4만원, 대손 충당금 대변에 4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 뭐가 없으니까? 충당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모두 다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영업을 개시했다는 게 힌트죠. 자, 충당금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연도 4월 30일 날 대손이 됐네요. 자, 외상거래처인 부생상해가 부도가 돼서 2만원을 못 받게 됐대요. 자, 우리 저금했는 돈은 얼마 있죠? 4만원 있죠? 자, 2만원이 대손이 됐으니까 충분하네요. 그럼 4월 30일 날 차변에 대손 충당금 2만원 없애주고, 자, 대변의 외상매출금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았다? 자, 4만원 중에 2만원 써먹었으니까 2만원 남아있는 거죠. 자, 이제 2만원 남아있고요. 자, 5월 6일 날 또 못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얼마냐면 3만원을 못 받게 됐네요. 아하, 그러네요. 우리는 지금 얼마 남아있어요, 장부에? 2만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남아있는 거 모두 없애주고, 대손 충당금 2만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감소시켜야죠. 3만원. 자, 그러면 모자라는 만원은 뭘로 처리한다? 대손 삼각비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일단 남아있는 잔액 없애주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건 대손 삼각비로 처리를 하시면 된다. 자, 그런 얘기 했죠. 자, 그 다음에 7월 30일 날, 4월 30일 날 못 받겠다고 판단해서, 자, 없애줬는데, 자, 차변에 대손 충당금 없애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없애줬는데, 이거를 회수했대요. 그럼 차변에 다시 현금이 2만원 늘어날 거고, 대변에 뭘 늘려준다고요? 네, 대손 충당금 늘려준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하면 회수시 분기까지 됐습니다. 네, 간단한 사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갈게요. 자, 매출채권 공부했고요. 이번엔 기타 채권인데요. 그 중에 선급금과 선수금입니다. 이것도 뭐 잘 나오는 건데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건데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냥 바로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은 금액이 크다든지 이러면 또는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든지 이러면 계약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고받죠.
자, 보통 이제 거래 금액의 10%를 주고받는 게 통상 예입니다. 자, 그러면 구매자 입장하고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자, 구매자는 계약금을 주는 거죠. 물건값을 일부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자, 계약금을 주면 뭐라고 한다? 선급금. 먼저 준 돈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먼저 줬다 그래서 선급금이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자, 물건 판매하는 사람은 계약금을 받겠죠. 네, 그러면 선수금, 먼저 받은 돈이다. 그래서 선수금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자산 계정이고요. 선급금은 자산이고 선수금은 부채 계정이죠. 자, 선급금은 자, 내가 나중에 돈으로 돌려받든지 아니면 물건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계정이고, 반대로 판매자는 물건으로 주든지 아니면 돈으로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의무인 거죠. 그래서 이건 부채 계정입니다. 자, 이렇게 계약 전에, 그러니까 거래 전에 계약금이 주고받았을 때, 줬을 때는 선급금, 받았을 때는 선수금 처리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상품을 주고받았을 때는요, 차변의 상품의 구매자는 늘어날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총 거래 금액이 1,000원이었고요. 100원을 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100원을 줬고, 요거는 100원을 받았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상품을 인도 시점에서는 상품을 얼마 잡아요? 1,000원 잡겠죠? 자, 그런데 이미 100원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빼주고, 선급금은 이렇게 없애주고, 이제 현금으로 주는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900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물건을 팔 때는 얼마어치 팔았죠? 1,000원어치 팔았잖아요. 근데 이미 내가 계약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100원 받았죠? 이거 100원 빼고, 이거 100원 빼고, 얼마 준다? 네, 900원 준다.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때,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가죠. 자, 미수금과 미지급금. 이것도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안 그러면 분계 문제가 자꾸 틀려요. 계정 때문에. 자, 크게 상품 매매 거래가 있고요. 상품을 사고 파는 게 그게 주된 영업 활동이죠. 주된 영업 활동. 자, 이럴 때는요. 자, 여기는 판매자는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이 되는 거고, 구매자는 외상 매입금 지급, 외상 거래했을 때요. 상품을 외상 거래를 하면 자, 판매자는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라고 그러는 거고, 구매자는 외상 매입금 또는 지급업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상품 매매 거래가 아닌 다른 거래, 그거를 우리 기타 거래라고 부를 건데, 이때 기타 거래는 자, 이런 거 예를 들어볼게요. 이따 그 문제도 나오는데, 자, 컴퓨터를 사고 파는 회사예요. 자, 컴퓨터를 사고 파네요. 그럼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컴퓨터가 뭐예요? 상품이 되는 거죠. 상품. 그럼 이 상품을 컴퓨터를 외상으로 팔았다. 그럼 외상 매출금 또 어음받았으면 받으러움이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이거 사오는 사람은 컴퓨터가 상품이 되는 거죠. 자, 상품을 사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뭐라 그래요? 순수하게 외상으로 사왔으면 외상 매입금. 어음을 주고 사왔으면 지급어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똑같은 컴퓨터인데 이게 판매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죠. 요거는 목적이 판매 목적이죠. 팔려고 산 겁니다. 사고 파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용하려고, 컴퓨터를 사무실에 쓰려고 사용하려고 사면 이건 상품이 아니죠. 상품이 아닙니다. 자, 그럴 때는 자, 판매자는 뭐라 그래요? 미수금이라고 하고요. 상품이 아니니까. 자, 이걸 구매한 사람은 미지급금이라고 한다는 거.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게 거래 대상이 상품이냐, 상품이 아니냐로 구분한다는 거죠. 상품이면,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반대, 구매자는 외상 매입금, 지급금. 이렇게 하는 거고, 상품이 아니면, 판매한 사람은 미수금이라고 하고요. 자, 구매한 사람은 미지급금이라고 한다. 라는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가죠. 자, 가지급금과 가수금.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은 특징이 임시계정입니다. 임시계정. 임시계정이라는 건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면 안 되는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회계기간지급에 쓰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가지급금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출장비예요, 출장비. 이제 출장 가잖아요, 직원들이. 자, 그러면 출장비를 줄 텐데, 이 가지급금은요, 자, 돈 지출 시점에서 이 돈이 어디에 얼마만큼 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가지급금 처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출장이죠. 출장, 자, 출장비를 가는 사람도 이걸 어디에다가 얼마를 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언제 알 수 있어요? 갔다 와봐야 하는 거죠. 그때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게 가지급금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미 돈은 지출됐지만 어디에 얼마에 쓸지 알 수가 없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자, 반대로 가수금은요. 자,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돈인지 알 수가 없을 때, 그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무슨 돈인지 알 수 있을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개정이 뭐다? 가수금이라는 개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례를 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대표적인 게 가지급금은 출장비라고 그랬습니다. 출장을 갈 때 뭘로 처리해놓는다? 어디에 얼마를 쓸지 모르니까 일단 돈은 지출이 됐으니까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을 차감시키고 차변에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출장을 갔다 와서 정산을 하겠죠. 상황은 두 가지예요. 자, 가져간 돈보다 더 많이 썼을 때, 반대로 가져간 돈보다 조금 썼을 때, 두 가지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더 많이 쓰면요. 일단 가지급, 차변에서 가지급 없애주고요. 가지급 없애주고, 차변에는, 자, 여비개통비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잘못됐네요. 얘가 여기로 와야 되네요. 이렇게, 현금이 여기로 와야 되네요. 그래서 현금, 더 쓴 것만큼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지출되겠습니다. 반대로 비용이 더 적었어요. 가져간 돈보다.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럼 가지급금 없애주고, 차변에 여비개통비 등 처리를 하면서 나머지는 반납하면 되겠죠. 현금을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간단한 사례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 끝나는 거네요. 그래서 1장 당좌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분기에 연습하고 객관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